자, 소유권 마치고 이제 지하물건, 용의물건, 담보물건 들어갑니다. 이게 용의물건, 담보물건, 지하물건은 뭐가 지상권이고 지역권이고 전세권인지까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는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는 게 용의물건입니다. 용의물건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권한 중에서 사용 수익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요 용의물권에 해당되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입니다. 그럼 이 모두 다 뭐 하는 것이라고?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앞에 땅 지자가 붙어 있죠. 요 말 속에는 지상권, 지역권은 어디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토지만 인정되니까 지자 붙은 거죠. 그러면 전세권은 토지, 건물 양쪽 모두 다 인정됩니다. 자, 요게 지상권, 지역권이고 요게 전세권입니다. 그리고 이 용의물권은 저번에 말했죠.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물건은 뭐밖에 없다 했죠? 용의물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물건이나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일물일건주의 예외입니다. 일물일건주의 예외란 말은 원래 하나의 부동산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이 말은 하나의 물건 이외에는 하나의 물건만 성립해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의 물건 일부 위에는 원칙적으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데 요 용의물건은 틀립니다. 한필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고 한필 일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방 한 칸에도 전세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일물건지 외가 용의물건입니다.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용의물건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부터 용의물건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하는데 왜 이런 물건이 생겼느냐 하면 자, 부동산은 가진 사람도 있고 뭐고 안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럼 가진 사람이 당연히 기득권자고 부가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가진 사람이 한 20%, 못 가진 사람이 뭐라고? 80%. 이 말은 20% 분립과 80% 합하면 부는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20% 정도 되면 굉장히 평등 사회입니다. 상위 20% 수익이 밑에 하위 80%와 합치면 굉장히 평등 사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될 리가 없습니다. 미국같이 그 평등 사회 되더라도 미국도 지금 상위 10명 수입이 미국 사람 전체 수입하고 맞물 정도로 엄청납니다. 빌 게이츠는 몇십조 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생산수단이라는 게 전부 다 부동산이라는 게 예컨대 토지 아닙니까? 그럼 토지를 가지는 사람이 20%인데 그걸 다 사용은 못하겠죠. 그럼 필요합니다. 그럼 사용 수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용 수익한 권리가 뭐라고? 용의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냐? 이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왜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지 사용 목적이 다양하게 다르겠죠.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우리 민법은 세 가지 사용 목적을 맞게 정해놨으니까 해당되는 것 찾아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 민법은 몇 가지 사용권을 만들어놨다? 세 가지 사용권을 만들어놨습니다.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니까 함부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법은 미리 예상해서 몇 가지를 만들어놨다? 세 가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결국은 다 사용 수익하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선택하는 것은 왜 사용하느냐?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를 나눠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용의물건은 다 누굴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인 겁니까? 사용권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제적 약자인 용의권자를 위한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용의권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상권은 뭐 하는 권리냐? 그 밑에 보면 지상권이란 타인 토지 외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죠. 갑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을이 지금 토지를 사용하고 싶어요. 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건물을 소유하고 싶어. 그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백에 가서 아저씨, 당신 토지 위에 내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싶다. 당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좋습니다. 할 때 하는 게 뭐라고? 지상거래입니다. 그럼 어디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신축하죠. 그럼 건물은 누구 거기에? 을 거죠. 이 건물을 뭐 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게 뭐라고? 지상거래입니다. 내가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수익을 도모하고 싶다. 나무 토지 위에 나무 심기 위해서는 나무 심을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지상거래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었다. 누구 거기에? 심은 사람 거지 뭐. 이 올리브 나무를 막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는 겁니다. 아니면 광고탑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나무 토지에 광고탑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입니다. 아니면 동상, 뭐 유명한 사람들 동상 있죠. 동상 만들기 위해서 토지 이용한다. 이게 지상권입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수목,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뭘 취득하라고?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취득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지상권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지 건물을 소유한다는 게, 즉 지상권의 목적물은 토지지 건물이 아닙니다. 요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왜 이용하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상권의 목적물은 토지입니다. 토지. 되겠습니까? 다음에 하나 먼저 볼 거. 그럼 이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료는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도 가능하고 유상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지상권 설정하기 위해서 지료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33페이지 제일 밑에 줄,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나무의 토지를 빌릴 때 얼마 동안 빌릴 수 있느냐?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이거죠.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토지를 빌려서 나무를 심거나 건물을 신축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 지상권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빌려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회수할 수 있어야 돼. 회수 안 하면 지상권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어리 경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신축하는데 1억 5천 들었어요. 그런데 2년 내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세요 그러면 2년 내 다시 2년 사용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신축할 사람이 있게 없게? 없죠. 지금 신축할 사람 몇 명 보이네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지상권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본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이게 지상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존속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즉 최단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존속기간을 첫 번째 정한 경우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더라도 이거 이하로는 약정하지 말라. 최단기 제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경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때는 몇 년 이하로 하지 말라? 30년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경관 건물을 신축했다.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고 수목 실정했습니다. 그러면 경관 건물 같으면 쉽게 말하면 몇 년 정도는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정도는 돼야 본전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되면 노후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나무를 심더라도 그게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7년에서 20 몇 년 정도는 커야 된대요. 23년. 지금은 접이 많지만. 그 정도 돼야만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몇 년을 만들어준다? 30년입니다. 그럼 만일 수목소를 목적으로 하면서 20년 약정했다.
그럼 그 약정은 무효고 몇 년으로 연장된다? 30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경관 건물이 아니면 건물 소유는 몇 년이다? 15년. 그거 외에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5년입니다. 30년, 15년, 5년입니다. 자, 이거 이하로는 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자, 공작물의 종류와 이제 구조에 따라 최단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최장기는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무한도 가능하게 안 하게? 가능합니다. 영구무한도 가능합니다. 최단기만 제한이 있지 최장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지상권 설정 약정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안 정했어요. 안 정했으면 그거는 뭐로 간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구조나 종류에 따라 최단기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경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약정 안 했다. 그럼 몇 년입니까? 3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작물의 구조나 종류도 안 정했다. 아무것도 안 정했다. 그럴 때는 몇 년입니까? 거기에 15년으로 본다 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원칙은 최단기로 가지만 공작물의 구조나 종류를 안 정했다. 그럴 때는 15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지상권 존속기간. 지금 여러분 상세여우라는 게 왜 최단기간이 있는 줄 알겠죠? 예, 지상권자가 투입한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단기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독특한 걸 봅니다.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갱신하면 됩니다. 합의해서 갱신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것이 갱신청권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했었어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드디어 기간이 만료됐어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아직까지 건물이 멸실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은 지상물이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물이 현존할 때는 이 지상권자는 설정자 갑을 찾아가서 아저씨 다시 갱신합시다.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른바 토지 소유자인 갑의 반응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좋습니다. 해서 갱신을 뭐라고? 긍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갱신 안 하겠습니다. 부정이란다. 불응하는 경우가 있겠죠. 싫다. 불응합니다. 그럼 긍정하면 그냥 갱신이 되는데 만일 불응했다. 그럴 때는 을은 다시 갑한테 그러면 이 지상물을 매수해달라.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건물을 매수해달라 청구합니다. 그럴 때 이 갑이 싫다 내가 왜 매수하느냐 못합니다. 매수 청구하면 갑은 매수해줘야 됩니다. 이는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매수 청구와 동시에 두 사람 사이의 시가상당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됩니다. 그러면 수인 입장에서는 즉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갱신해 주든지 뭐 해줘야 된다? 매수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갱신 청구에 불응하면 무슨 청구들 한다? 매수 청구들 합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토지 소유자입니다. 근데 남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려고 그러면 적어도 건물 같은 몇 년이다? 30년 정도. 이렇게 장기로 남한테 지상권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그 사람이 원하면 갱신해 줘야 되고 갱신 안 해주면 건물 내가 매수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 같으면 남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여기 지금 일치 단계에서 안 해주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이용되겠느냐고. 이거는 외국이나 될지 우리나라 같이 여러분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슈퍼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 없고 나 자신을 보라고.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큰 소리를 치겠냐.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라고 그러잖아. 임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제도인데 즉 부동산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설정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되게 안 되게 지상권이라는 제도 사용 안 됩니다. 사용 안 되니까 판례가 있게 없게
분쟁이 있어야 판례가 있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 한 두세 개밖에 없고 그냥 쭉 보면 끝입니다. 실사에서 사용이 안 됩니다. 요즘 현재 실사에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하면서 그 나대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렇게 담보가치를 하락할까 봐 형식상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담보가치 하락을 위해서 막게 하는 것. 다음에 법정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실제 사회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누가 내 토지에 그렇게 장기로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극히 간단하다고 판례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주고 이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토지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잖아. 지금 너무 장기고 매수청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지상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지상권은 거기에 보면 134페이지 지상권의 처분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지상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이죠. 물건은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이걸 봐봐요. 안에 세세 물건은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인 물건이니까 등기합니다. 왜 했느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존속기간을 2040년 3월 28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2018년입니다. 그럴 때 요 을이 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양도한다는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 부기 등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설정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왜냐? 물건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담보를 할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하면서 이 토지를 다른 사람이 임대를 못한다, 다른 사람이 양도 못한다 라고 특약하면 그 특약이 무효입니다. 지상권 처분의 특약이 처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 즉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고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계약에서 처분금지 특약하면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즉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지상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내 토지에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해 줬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내 토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그 지상권자가 토지를 임대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임대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지상권 처분의 자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봅니다. 지상권 처분의 자유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존속기간을 2040년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화재로 소실했습니다. 지상권은 소멸하기 안 하기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지상권 소멸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지상권의 목적물은 토지지 건물이 아니에요. 지상권의 목적물은 토지라니까. 따라서 토지가 멸실된 게 아니고 건물이 멸실됐다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상권의 목적물은 토지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수목이 멸실되거나 건물이 멸실됐다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지상물이 멸실훼손 등으로 멸실훼손됐다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치료에 가는 것을 봅니다. 오른쪽 135페이지를 보십시오. 지상권 소멸되는데 방금 제가 지상권은 무상도 가능하고 무도된다 그랬죠? 유상도 가능하다 했어요. 즉 지료를 취급하기로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무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는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이상 연차면 그렇죠. 2년 이상 연차하게 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2년입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자, 2년 이상 연차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년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2년이 아니고 연체기 2년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치료가 1년에 1,0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는 800 주고 다음에는 600 주고 계속 연체합니다. 근데 연체기 얼마 되면 2,000만 원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연속해서 2년이 아니고 연체기 2년분에 해당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 2년분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지상권은 유상도 가능하고 무상도 가능하다 했죠. 그럼 지료를 취급하기로 약정했어요. 요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하자면 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료를 등기해야 됩니다. 예컨대 갑과 여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 설정하면서 지료를 1년에 1,0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한 사이에 을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누가 지상권자입니까? 병이 지상권자죠. 갑은 병에게 지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왜냐? 이 지료 지급을 유상으로 하더라도 이걸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등기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게 유상일 때 이야기입니다. 유상일 때. 자, 그러면 다시 지상권이 종료되면 밑에 보면 지상권 소멸의 효과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토지를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토지를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다. 원상 회복한다는 원상태로 돌려줘야 되죠. 그럼 토지에 있던 건물 등을 다 수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서 원상 회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물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방금 말했던 거. 을은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지상권이 소멸됐더라도 원하기만 하면 다시 무슨 청구 들어갈 수 있다? 갱신청구. 갱신청구에 불허하면 뭐 할 수 있다? 매수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이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만료됐는데 을이 갱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요 경우 원래 건물 등은 전부 다 수거해서 원상 회복한다 그랬죠. 근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 갑은 지금 설정자죠. 이 설정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에 있던 건물이나 수목덕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 싶을 때는 요 설정자가 지상권자에게 그거 수거해 가지 말고 나에게 매각해달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요 매수 청구는 누가 한 겁니까? 지상권자가 한 거죠. 언제 할 수 있다? 갱신 청구에 불응했을 때. 근데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을은 수거에 갈 수 있느냐? 못합니다. 매각해 줘야 돼요. 정단이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음에 지상권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자가 매수 청구할 때는 뭐에 불응할 때? 갱신 청구에 불응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그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거해버리면 둘 다에게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지상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독특한 거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구분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방금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을이 지금 이 토지 위에
고가도를 건설하고 싶어요. 그럼 고가도를 건설할 때는 토지 전부를 사용하지 말고 뭐만 사용하면 됩니까? 지상만 사용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을이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고 싶다. 지하철 건설하면 지상은 필요 없고 지하만 지금 사용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이 을은 갑에게 나는 당신 토지 지하 4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 20m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를 수직 상하를 정해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그 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걸 무슨 건? 구분 지상권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상하 범위를 정해서 사용하는 것, 그걸 구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지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로는 없었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예컨대 보세요. 고가도를 건설한다, 지하철을 건설할 때 이게 없으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겠죠. 그럼 도심에 토지 수용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안 하게? 가격이라는 게 건설 비용이 상승하게 안 하게? 여러분, 이게 지하철 건설, 고속도로, 여러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뭘까요? 토지 수용 비용입니다. 수용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그냥 수용 비용이 도로에 쭉 깔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심에 지나가는 여러분 토지 수용한다고 생각해봐요. 지하철 건설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높이 걸리겠냐고. 그래서 이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토지 소유자 입장도 지하철이 다 건설되고 나면 개발이 되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건설하는 입장에서도 뭐만 사용하면 되지? 지하만 사용하면 되지. 연구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용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게 안 들어가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용 목적으로 구분지상권이라는 걸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토지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시야 일정 공간을 정해서 그 부분만 구분해서 사용하는 지상권, 구분지상권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 구분지상권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됩니다. 다만 제외할 것은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없어요. 수목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일정 범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아니 됩니다. 그게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안 된다고 나와 있죠. 13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 자,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리 취득은 둘 중에 하나죠. 법률 행위로 인한 취득과 법률의 규정에 한 것.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되는 지상권이 뭐다?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성립은 지상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뭐 하면 된다? 등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없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이거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예요. 동일 소유자인데 우리나라는 별개의 부동산이 보니까 그중 어느 하나만 처분할 수 있게 없게 있어요. 묘하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예컨대 건물만 매도했어요. 그래서 을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분명히 건물 소유권은 을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이렇게 눌룰랄라 있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갑이 을을 찾아옵니다. 아저씨,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하니까 당신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만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없잖냐. 토지를 이용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건물 소유권만 취득 있으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토지를 이용할 권한도 없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뭔가 못을 내잖아요. 거꾸로 지나가 보면 그럼 이 갑은 을에게 철거될 건물을 매각했다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어떤 사유가 됐든 소유자가 딱 달라지면
그럴 때는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뭘 취득한다?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거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건물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에 정해져. 이게 뭐라고? 법정 지상권입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187조 안에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왜 인정해 준다고? 안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법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느냐? 그것은 왜 달라진지 달라진 이유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예컨대 전세권 설정되고 나서 달라졌다. 그럼 어디에 규정되어 있게? 전세권 305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졌다. 그럼 어디에 나와 있게? 저당권에 366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원인이 뭐냐 따라서 그냥 고옥에 따라 다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전세권 설정과 법정상권, 저당권 실행과 법정상권, 가등기 담보, 여러분 가등기 담보 안 배웠는데 약간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달라졌다. 그럼 어디에 규정되어 있게? 가등기 담보법. 그럼 저를 보세요. 어떤 경우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있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는 뭘 취득한다? 토지에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 달라진 원인에 따라 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게 안 되게 다 따로 규정되어 있다고. 그런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유로 달라졌다. 그럴 때는 그냥 우리나라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되겠습니까?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않으면 어디에 인정된다? 우리나라 관습이라는 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만 보면 될 것이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관습법상 법정상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입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왜 법정상권이 인정되는지 이유는 알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뭐라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나온다니까. 같은 부동산이면 법정상권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르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 건물을 매수한다는 건 뭘 매수한다는 거라고? 토지를 매수한다는 개념이지 건물을 매수한다는 개념이 없다니까. 그냥 이 집이 필요하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이지 따로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로 봅니다. 많은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게 복잡한 거지. 건물 사면 뭐 온다고? 토지 오는 겁니다. 건물을 사기 위해서 토지를 가져온다니까. 그럼 토지 가져오면 그 위에 있는 뭐도 가져온다고? 건물 다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르다니까. 그러면 어떤 법정상권이든 첫 마디 말이 뭐가 돼야 됩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 된다고. 어떤 법정상권이든 첫 마디 말은 뭐라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고 어떤 이유가 됐든 소유자가 뭐 할 것? 달라질 것. 그렇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뭘 가진다? 지상권을 가진다고.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법정상권이든 토지와 건물이 일단 뭐 될 것? 동일 소유자야 됩니다. 동일 소유자고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인정되는 게 법정상권입니다. 왜 나누느냐? 달라진 때가 왜 달라지냐에 따라서 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한번 봅니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그 요건을 보면 그 성립 요건 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뭘 것? 동일 소유입니다.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동일 소유자가 아니면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동일 소유자면 되지. 그게 미등기 건물이든 무후가 건물이든 묻지를 않습니다. 미등기 무후가 건물에도 법정상권 인정해 줍니다.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동일 소유자에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건물 신축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187조
7조입니다. 187조한 물권 변동입니다.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완성했어요. 미등기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어요. 그래서 을이 토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토지의 지상권 취득하게 못하게. 네? 이 을은 토지의 지상권 취득, 갑은 지상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 지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습니까, 안 속했습니까? 속하고 나서 지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지금 이게 달라진지 안 달라진지도 지금 모르겠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이게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내가 동일 소유자 해놨잖아. 그럼 뭐만 매매했다고? 그럼 토지는 누구 매가 지금? 그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아 틀려요? 그럼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취득하게 못하게? 그게 뭐 어렵냐고, 그러니까. 아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지상권 취득한다니까. 별로 안 어렵잖아,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잖아, 지금. 동일 소유자고 소유자 달라졌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미등기라도 괜찮다니까. 동일 소유자면 되지. 미등기 무후가 건물에도 괜찮다니까. 동일 소유자고 소유자가 달라지면 무조건 인정해준다고. 건물이 달라졌든, 건물을 매각했든, 토지를 매각했든 무지한다니까. 그냥 달라지면 된다고. 미등기 무후가 건물 관계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면 됩니다. 두 번째,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했는데 달라진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듯이 매매, 교환, 정여, 경매, 공매 묻지는 않습니다. 교환, 공유물 분할 어떤 사유가 됐든 달라지면 됩니다. 달라진 원인을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동일 소유자면 됩니다. 자, 원인을 묻지 않는다. 처분 당시 동일 소유자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 등으로 달라질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물어볼까나? 갑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동일 소유자입니다. 을이 소유자였어요. 이게 매매가 되었어요. 갑이 소유하게 되었어요. 갑이 다시 매매해서 현재 건물 소유자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토지의 지상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법정상권을 취득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제 당시? 처분 당시입니다.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면 돼요. 그럼 그 처분 원인이 지금 여기는 뭡니까? 매매죠. 그럼 매매 당시 이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토지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 그럼 법정상권을 인정해 준다. 매매 당시만 보면 된다고.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통일할 필요 없고 그냥 매매 당시, 교환 당시, 정여 당시, 경매 당시, 공매 당시, 분할 당시 동일 소유자면 된다고. 그럼 법정상권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법정상권 인정해 줍니다.
갑과 을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유물 분할했어요. 분해서 각각 단독 소유로 된 겁니다. 그래서 갑이 단독 소유하고 을이 단독 소유했는데 요 위에 있는 갑의 건물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요 토지는 갑의 소유니까 문제없지만 요 부분은 지금 누구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을이죠.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려우면 도망갑니다. 분할하고 보니까 갑의 건물이 을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이 갑은 요 을 소유 토지에 지상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공유물이 지금 못했다? 분할되어 있습니다. 취득한다니까. 달라지는 원인을 묻지 않는다 했잖아. 공유물 분할로 달라지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지면 인정해 준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공유물 분할로 달라지더라도 인정해 주게 안 해주게? 해줍니다. 그 마지막에 공유물 분할 등 돼 있지 않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동일 소유자에 있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인정해 줍니다. 달라지는 원인을 묻지 않는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뒤에 거는 보지 말고 일단은 여기서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이 건물 철거 특약이 있으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입니다. 그러면서 토지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서 무슨 특약하느냐? 이 건물이 워낙 노후화되었으니까 실사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하면서 건물은 철거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건물 가격을 얼마로 예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매매하면서 특약으로 뭐 한다? 건물은 철거하기로 특약합니다. 이렇게 철거하기로 특약했을 때는 철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법정상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이게 요건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187조니까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187조니까 등기 없이 바로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자, 이게 지상권입니다. 그럼 법정상권은 성립되고 나면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성립만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일단 성립되고 나면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효과는 일반 지상권하고 똑같다. 다만 조금 전에 지상권은 무상도관하고 유상도관 하다 했죠. 그러나 이거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 즉 뭘 지급해야 된다? 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지로액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니고 지로를 지급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앞에 왼쪽에 보면 136페이지를 펴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있습니까? 그 유형범은 1, 2, 3, 4 나와 있잖아요. 그 1, 2, 3, 4 첫 번째 글을 보면 전부 다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1번 나오죠. 2번 또 토지와 건물이 뭔다?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3번 또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 전부 다 첫 번째 말이 뭐라고? 동일 소유자에 속한다고. 이렇게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달라진 원인이 다양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유로 달라지면 관세법상 법정상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공부할 필요 없고 하나만 공부하면 나머지는 똑같다면 요건이 동일 소유자에 속했다가 소유자가 달라지면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실사에서는 당사자, 토지 소유자와 이용권자 사이에 합의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법정상권 아직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법정상권. 이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상권이라는 제도입니다.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데 왜 토지를 이용한다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라. 예, 이게 이용권입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생산 권리, 이게 지상권입니다. 다음에 지역권 나옵니다. 이거는 더 생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역권, 전세권, 다음에 담보물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집에 가서 좀 봐야 된다. 공유도 봐야 되고 지상권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